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지난주에 상담 오신 57세 남편분이 정말 답답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할 나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다 컸고, 이제 우리 부부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데, 아내는 자꾸 애들 결혼 자금 모아야 한다. 애들 집장만 도와줘야 한다.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제 말이 이기적인 건가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그분의 아내분이 따로 상담 신청을 하셨어요. 남편이 요새 노후 자금 하면서 애들한테 돈 쓰는 거 하나하나 다 따져요. 애들이 우리 돈 쓰고 싶어서 쓰나요?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는데 부모된 도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너무 야박해 보여요. 여러분, 이런 갈등 겪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 사이에서 매일 마음이 찢어지는 50대 부부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30년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54세 아내분의 사연이었어요. 딸이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신랑 집에서 5천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1천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하니까 딸이 울면서 친구들은 부모가 다 집 사준다고 자기만 초라하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예금 좀 깨자고 했더니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절대 안 된다고 버티더라고요. 저는 딸이 시집가서 주눅 들까봐 걱정되는데 남편은 자기 노후가 더 중요한가 봐요. 이 아내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두 번째는 58세 남편분 사연입니다. 아들이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전세 살면서 애를 둘이나 키우고 있어요. 며느리가 돌봄도 힘들고 전세 만기도 다가온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아내가 우리 집을 팔아서 아들 집 사주자고 하더라고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나오겠죠. 가장 큰 이유는 세대별 가치관 차이입니다. 50대 여성분들 중 상당수는 자기 부모 세대처럼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행복지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세요. 본인이 고생해도 자식만 잘 되면 그게 효도라고 배우신 분들이죠. 반면 50대 남성분들 중에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노후 불안이 크거든요. 두 번째 원인은 경제적 현실 인식의 차이예요. 남편분들은 보통 가계 경제 전반을 관리하면서 연금 얼마 나올지, 건강보험료는 얼마 나갈지, 의료비는 얼마나 들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둘이한테 돈이 별로 없다는 걸 실감하는 거죠. 반면 아내분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자녀의 어려움, 특히 손주들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의 범위 차이입니다. 어디까지가 부모의 책임이고 어디서부터가 자녀의 몫인지에 대한 생각이 부부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결혼까지만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손주 대학 갈 때까지는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답이 없으니까 부부간에 계속 충돌하는 거죠. 네 번째 원인은 소통 부족이에요. 많은 50대 부부들이 이 주제를 깊이 있게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상황이 닥칠 때마다 즉흥적으로 반응하다 보니 서로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부부의 정확한 재정 상태 파악입니다. 감정적으로 싸우기 전에 냉정하게 숫자를 보셔야 해요. 현재 자산이 얼마인지, 예상 연금이 얼마인지, 앞으로 30년간 필요한 생활비가 대략 얼마인지, 의료비 여유분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걸 엑셀 시트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상담하면서 드리는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부부 한 달 최소 생활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년. 여기에 의료비 비상금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더하면 필요 노후 자금이 나와요. 예를 들어 부부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면
200 곱하기 12 곱하기 30은 7억 2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의료비 비상금 5천만 원을 더하면 7억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 연금이 한 달에 100만 원 나온다면 100 곱하기 12 곱하기 30은 3억 6천만 원이니까 7억 7천에서 3억 6천을 빼면 실제로 필요한 목돈은 4억 1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부리가 자녀를 도와줄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부가 함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각자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함께 앉아서 대화하셔야 해요.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월 얼마인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몇 년 정도인가? 자녀들이 정말 우리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인가? 이제 실제로 이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6세 부부가 상담을 오셨을 때는 정말 파국 직전이었어요. 남편분은 한 푼도 안 준다는 입장이었고 아내분은 집을 팔아서라도 아들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이 부부에게 먼저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정리해보라고 했어요. 엑셀 시트에 자산, 부채, 연금, 예상 지출을 모두 적어보게 했더니 남편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유가 조금 더 있었고 아내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유가 훨씬 적었어요. 그 숫자를 보면서 두 분이야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몰랐구나 하고 인정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녀와 함께 3자 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부모님이 솔직하게 우리가 너한테 2천만 원까지는 줄 수 있어. 그런데 그 이상은 우리 노후의 위험해라고 말씀하셨더니 아들분이 오히려 고마워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많이 주시려고 무리하시는 줄 알았어요. 2천만 원만 해도 정말 큰 도움이에요. 나머지는 제가 대출받아서 해결할게요. 결국 이 부부는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지원하고 3년 뒤에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주기로 장기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분도 아내분도 모두 만족하셨고 무엇보다 부부 사이가 다시 좋아지셨어요. 또 다른 사례는 53세 부부였는데요. 딸도 그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부부간 갈등도 해결됐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조금씩 챙기는 균형이 정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녀와도 솔직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부모가 노후에 자녀한테 짐이 되는 것보다 지금 조금 덜 주더라도 나중까지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게 자녀한테 훨씬 더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